여러분, 2025년 초에 말이죠. AI 산업 전체가 그냥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단 하나의 발표 때문에 무려 6천억 달러와 6천억 달러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이 거대한 폭풍,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뭘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2025년 딥시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중국 스타트업이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조용히 그런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발표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였죠. 근데 진짜 충격은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80억 원 정도 되죠. 딥시크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딱 이만큼, 이 믿기 힘든 비용만 들었다고 밝힌 겁니다. 심지어 어떤 보도를 보면요. 29만 4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억 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 아니 조 단위를 쏟아붓고 있는 서방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그냥 차이가 좀 난다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아, 이제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구나 하는 그런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시장은 이 소식을 듣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어요.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엔비디아.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6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800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대격변이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AI의 미래에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딥시크 성공의 첫 번째 비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에 아주 똑똑하게 머리를 쓰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알고리즘의 힘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방 기업들은 컴퓨팅 집약적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을 GPU, 그러니까 컴퓨터 파워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일종의 힘의 논리죠. 그런데 딥시크는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컴퓨팅 효율적 방식,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든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는 그런 전략을 쓴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효율의 중심에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전문가 혼합 모델, MOE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 전체를 항상 풀가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 뇌세포만 딱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에너지가 확 줄겠죠? 두 번째는 강화학습 기반 자가 진화. 이건 AI 모델이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하고 잘하면 잘했어 칭찬해주고 못하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똑똑해지게끔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소 어텐션 기술. AI가 데이터를 볼 때 모든 걸 다 꼼꼼히 훑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딱 짚어서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러니까 계산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표 한번 보세요. 수학 문제 푸는 능력은 97.3%, 코딩 실력은 인간 전문가 중에서도 상위 4%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싸구려 모델이 아니었던 거예요.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모델들하고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아니, 이게 진짜 정말로 600만 달러로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요. 자, 이제부터 이 저비용이라는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을 이긴 그런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였을까요?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딥시크의 모회사인 하이플라이어 캐피털이라는 곳에서 이미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서버랑 GPU 사는 데 쏟아 부은 상태였어요. 그중에서 GPU 사는 데만 5억 달러 이상을 썼고요. 그러니까 그 60만 달러라는 건
이미 다 깔아놓은 이 거대한 인프라 위에서 정말 마지막 훈련 단계에 들어간 비용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도 아주 영리하게 피해갔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요. 첫 번째는 시간차 공격입니다. 미국이 통제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엔비디아의 핵심 칩인 에이펙을 10,000개 이상 미리 사서 창고에 쟁여둔 거죠. 두 번째는 기술적 돌파. 그렇게 확보한 제한된 수의 칩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혁신으로 성능을 정말 쥐어짜내서 극대화한 겁니다. 이 상황을 딱 맞는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아주 높은 울타리를 쳤는데 딥시크는 그 전에 미리 재료를 다 사다 놓고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더 짧은 사다리를 만드는 법을 알아낸 거다. 결국 전략적인 구매, 그리고 기술력,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미국의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딥시크가 꺼내든 진짜 정말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기술도 돈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들이 개발한 이 모든 걸 세상에 그냥 공짜로 풀어버린 겁니다. 딥시크는 MIT 라이센스라는 걸로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우리 기술 가져다가 마음대로 고쳤어도 되고 심지어 이걸로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술을 다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죠. 결과는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공개하자마자 AI 개발자들한테는 성지나 다름없는 허깅페이스라는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수가 순식간에 100만 번을 넘어섰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마치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 기술을 너도 나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첫째, 전 세계 개발자들을 딥시크 중심으로 모은다. 둘째, 중국 기술을 AI 개발의 기본,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만들어버린다. 셋째, 미국 정부가 하는 그런 직접적인 통제를 피해간다. 이건 결국 오픈소스라는 이름을 단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자, 이 딥시크 쇼크 이후에 AI를 둘러싼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쟁의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컴퓨팅 파워, 즉 돈이 많으면 장땡이었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맞서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2025년에 새로운 AI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도체 칩만 막는 게 아니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할 권한, 그리고 AI 모델 그 자체까지 통제하는 이른바 AI 접근 3요소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쫙 나눠서 등급별로 접근 권한을 다르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심찬 새 규제에 정말 결정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딥시크 모델처럼 누구나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쏙 빠진다는 점입니다. 딥시크의 오픈소스 전략이 이 정책의 허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파고든 거죠. 사람들은 이걸 두고 수출 통제의 부메랑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AI 발전을 막으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의도치 않게 더 새롭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형태의 AI 개발을 부추겨버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AI가 더 이상 몇몇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값싸고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세상에 풀려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미래 AI의 통제권을 주게 될까요? 어쩌면 이 딥시크 쇼크는 그 통제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첫 신호탄은 아니었을까요?